안녕하세요.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. 이번 영상은 또 뭔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리는 그림인데 이것저것 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다다른 것이죠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집에는 그림이 걸려 있다면 보통 해바라기 그림이다. 그 해바라기 그림을 전에 그리면서 해바라기 디스 영상 올리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집에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걸잖아요.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하고 또 뭐지? 부엉이도 사람들이 많이 걸고 부엉이도 돈 들어오는 그림인가? 하여튼 막 그런 거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집에 잘 걸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림에 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요새 또 엄청 유행처럼 좋아하는 게 달 항아리야. 달 항아리도 넣어. 그래서 달 항아리에다가 해바라기를 꽂고 그리고 뒤에 약간 유목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부엉이가 앉아있는 그런 정물화를 그려보기로 한 것이죠. 그래서 뭐 원래는 좀 유화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레퍼런스 뽑아본 것도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,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수채화 브러쉬를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잘 써본 적이 없었어. 근데 또 우연히 또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런 수채화 브러쉬를 잘 쓰는 걸 봤단 말이지.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수채화 브러쉬를 써볼까? 라는 생각에 다들어서 수채화 브러쉬도 써보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연필로 좀 스케치를 해보고 연필 브러쉬로 이제 그 위에다 수채화 브러쉬로 컬러링을 하는 것이죠. 레퍼런스 뽑고 이제 레퍼런스 보고 그리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 브러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 것인가,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었지. 근데 그리면서 느낀 건데 이 브러쉬도 쉽지 않다. 그리고 애초에 수채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. 수채화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제가 모든 재료를 다 써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써본 재료들 중에 제일 어려운 재료 중 하나야. 그러니까 수채화는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은 이게 종이니까 종이에 그리니까 얘를 계속 덧칠하고 고치면 고치려고 할수록 물감이 쌓이면서 칙칙해지거나 종이가 울거나 씹으면 찢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잘 칠해야 되는 거야, 수채화는.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던지 아니면은 진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착착착 그릴 수 있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채화를 아예 안 그린 것도 아니거든요.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 미술 시간에 수채화를 제일 많이 쓴단 말이야. 라떼는 그래서 요새는 모르겠는데 라떼는 다 수채화로 했어. 그래서 뭐 사생대에 나가면 또 무조건 다 수채화고, 그래서 수채화를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미술학원에서도 진짜 많이 그리고 입시 미술도 수채화가 기본이기도 해가지고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못 그리는 거야. 내 기준 이렇게 오랫동안 수채화를 해봤는데 수채화 왜 이렇게 못 그리지? 해서 점점 기피하는 재료가 되었달까? 아크릴이 제일 쉽습니다. 아크릴은 고치기가 되게 쉽거든요. 유화보다 아크릴이 최고 짱 쉽지. 유화는 좀 또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리는데 마르는데 오래 걸리고, 아크릴은 쫙쫙 금방 마르고 덧칠해서 고치기 진짜 쉽고 해서 아크릴이 진짜 제일 쉽다. 저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가장 추천하는 재료는 아크릴이긴 합니다. 제일 쉽기 때문이죠. 하여튼 이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를 써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브러쉬 이름이 펭귄인가는 요상한 이름이어서 왜 이름이 펭귄인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기능 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기능이 있어요.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쩌다가 본 영상의 분은 요 손가락 기능을 잘 써가지고 이 물감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되게 잘 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그렇게 그려보는 영상입니다. 근데 이것도 써보다 보니까 이게
브러쉬 강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히 어느 강도가 가장 효과적인 문지르기인지는 아직 모르겠어. 그래서 뭐 수채화 얘기를 더 하자면은 수채화는 뭐 입시 미술 때 제일 빡세게 많이 하죠.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입시 미술은 뭘 하나? 저 때는 그걸 쳤어요. 저 때는 석고 정물 수채화라는 것을 쳤습니다. 그걸 언제까지 쳤는지 잘 모르겠어.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석고상이 있고 그리고 정물이 몇 개 있고 요거를 연필 데센과 수채를 합쳐서 그리는 그런 입시 미술이었거든요. 홍대에서 많이 기본으로 쳤고요. 그래서 저는 홍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메인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한 게 그 정물 수채 대생인가 이렇건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. 어쨌든 정물한데 이거는 석고상이었고 정물한데 얘는 수채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콘테랑 색연필을 같이 추가로 쓰는 수채 색연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됐다 오래된 파버카스텔 수채 색연필이 있는 것이지. 콘테도 있어요. 콘테도 한 세트 있어. 그래서 그거를 써서 그리는 그런 입시 미술이 있었고 그거는 2대 메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2대를 비롯한 다른 여대들이 다 그 시험을 쳤어요. 대부분 많이. 그래서 저는 홍대랑 2대를 메인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그렸죠.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입시 미술은 망했습니다. 망했고요. 그러니까 수채화를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못했어.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팔이 좀 맛이 갔어요. 팔이 고2 때부터인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했을 때는 이제 거의 팔 좀 거의 들기 힘든 거의 50견 증상 같은 게 와가지고 10대에 그런 게 와버려가지고 입시 미술이 진짜 완전 힘들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시 미술 망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을 안 친 학교를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성적으로 학교를 들어갔어. 수능 성적으로 만든 학교가 그 서울 과기대였는데 다 떨어지고 거면 붙었으니 거기 가야지 어떡해. 그렇게 되었습니다. 시기친 데는 다 망했어요. 나중에 뭐 추합 들어온 데도 있었는데 이미 그냥 과기대 가기로 됐기 때문에 과기대 가기로 하고 아예 시험을 안 치러 간 데도 있고요. 홍대 조치원은 그래서 시험을 아예 안 쳤어. 홍대 조치원하고 서울여대는 추합이었는데 안 가고 과기대 그냥 성적으로 는 거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. 그래서 그 팔 아프게 입시 미술 왜 했냐 성적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런 약간 아픈 추억이 생각나네요. 수채화를 하다 보니까 수채화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그 입시 미술 너무 싫었기 때문에 수채화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입시 미술이 생각나. 그래서 수채화가 별로 땡기지 않는 걸 수도 있어. 별로 그때 기억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죠. 고통이 가득했지. 컨디션도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팔 건강이 매우 박살났고 재수를 하면서 이제 가장 박살낸 것은 정신 건강을 아주 박살냈죠. 정신 건강 박살내고 팔은 이제 오래 고생을 했는데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약 먹고 나왔습니다.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서 수채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안 그리면 당연히 잘 못 그리겠죠? 그래서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갑자기 깨달음. 아, 내가 수채화가 안 땡기는 이유가 입시미술 때문이구나. 그렇습니다. 요새 입시미술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우리 때는 그런 걸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수채 물감이랑 연필만 쓰는 석고 정물 수채 석고 정물 대생이었나? 이름도 헷갈려. 그거보다는 그 정물화인데 좀 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걸 더 잘했어요. 그 재료를 섞어 쓰는 거가 나는 더 편했어. 수채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다른 재료로 커버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막 그 되게 아직도 생각나. 나 이대에서 입시 친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왜냐면은
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 그렸거든요. 물론 떨어지긴 한데 내 기준 되게 잘 그렸어.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정물들이 있고 정물들을 바꾸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. 변형을 주지 말라. 변형을 주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는데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했어. 있는 그대로 그리라 하면 얘가 서 있으면 얘를 눕히면 안 되는 거야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생수병이 하나 나왔어요. 생수병 플라스틱 그 투명 생수병이 나왔는데 걔가 서 있었단 말이지. 근데 이 정물들을 구도를 짜봤을 때 얘가 서 있으면은 너무 거슬리는 거야.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기 힘든 거야. 혼자서 길쭉 삐쭉 나와 있으니까 내 모양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. 그래서 과감하게 눕혔습니다. 눕히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눕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. 눕혀버렸는데. 그리고 이게 입시미술의 폐 같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 한참 그 똑같은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림을 거의 외워서 그리는 지경이 돼요. 외워서 그리는 지경이 되다 보면은 없는 정물도 막 그리게 돼. 그게 뭐였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깐 천입니다. 그러니까 천이 깔려 있을 때도 있고 안 깔려 있을 때도 있는데 없어도 저는 그냥 천을 그리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대 정물 나온 것 중에 천이 없었는데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되게 되게 잘 그린 거예요. 바닥에 천을 존재하지 않는 천을 너무 잘 그려버렸어. 그래서 이제 이미 기준을 거기서 세운 규칙을 두 개나 어겨버렸죠.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졌어.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는 여대에서 좀 예쁜 그림을 선호했어요. 근데 저는 좀 어둡게 그렸어요.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빡세게 그려서 좀 강하게 보이게 확 튀게 그렇게 그려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자, 이제 그림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싹 돌면서 다른 애들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보거든요. 이렇게 돌면서 보는데 내 그림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제일 어둡게 그렸기 때문이겠지. 그리고 이제 그림도 되게 또 완성도 많이 높였고 빨리 그려가지고 마음에 든다. 됐다 하면서 그림을 왜 그렇게 맞췄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떨어졌고요. 뭐 그렇게 되었던 입시 미술이 마구 생각나는 수채화 그림이다. 이 종이에 연필이랑 수채하면은 너무 생각나. 너무 필연적으로 너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수채화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. 오늘 깨달음을 얻었네요. 어쨌든 갑자기 해바라기와 부엉이 돈 들어오는 그림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입시 미술로 끝나버리는 내용이 되고 말았는데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. 요새 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까지 계속 추운 것 같은데 단단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